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어떤 때는 이제 가다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퍽 주저앉는 거 있지 지제로. 어머 너무 당황스러워 사람 많은 데서 창피해가 죽겠더라고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릎이 막 알리고 시리고 뭔 서가 있겠던데 알리가 이거. 그래 먼 거라 가지고 찾았는 게 병원이겠죠. 그래가 수술 한번 해보려고. 무릎을 짚어야 겨우 발을 뗄 수 있고 중간중간 아픈 무릎을 만져주어야 남은 걸음을 마저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쪽이 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는 많이 맞았습니다.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보존적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무릎 내 관절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는 경우 그 마모된 조각에 의해서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체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손강민 원장과 함께 무릎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순자 씨가 양쪽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경사진 길은 물론이고 평지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불편해요. 제일 걸음을 못 걸어서 걸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한 자중 나뭐 여기가 딱 아프고 이런 게 못 걸어서 그게 제일 불편하지 뭐 딴 것보다도. 걸을 땐 늘 다리를 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가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구부러지기 일쑤죠.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약물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이제 못 댕기거든. 이래서 막 이러면 하고 아프나 안 하고 아프나 똑같은데 막 원인 안 고로 수술을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잘 댕기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뭐 잘 댕기면은 뭐 살단에 조금 댕기다가 죽으면 더 좋고 이래 싶어서 그래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겁난다. 처음에 할 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허리 할 때 그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요 안쪽에 있는 이 연골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렁뼈가 있고 물렁뼈가 연골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관절이 달아가는 거거든요. 얘가 좀 째고 들어갑니다. 째고 들어가서 이 뼈를 옆으로 살짝 제끼거든요. 제낀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다듬어줘요.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오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릴 건데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시작된 시기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평지 걷기도 힘드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더 힘들어지시면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적 소견상 무릎 부종과 관절 구축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내측 관절변 소실, 골극, 내반 변형 등과 같은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4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의 연골이 심하게 다르면서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려면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합니다. 무릎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변형이 없더라도 관절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많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절 연골이 닳아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특수한 금속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관절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제작됩니다. 잘 마모되지 않아 무릎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죠. 무릎을 절개하고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손상된 관절 연골을 제거합니다.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인공관절은 넓적다리 뼈를 뜻하는 대퇴골과 정강이 뼈인 경골,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의 관절면을 대체하는데요. 인공관절을 기존의 뼈에 단단히 부착하고 무릎의 움직임을 확인하면 수술이 종료됩니다. 인공관절이 무사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존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뼈의 일부분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로 기능을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무리 없이 인공관절 제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이틀부터 소독을 하면서 관절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보행 운동과 관절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 운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이사이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손강민 원장이 수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의 병실을 찾았는데요. 큰 뼈랑 두 번째 큰 뼈를 잘라서 다듬어서 관절을 넣다 보니까 좀 통증이 좀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다리를 쭉 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오금이 딱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발목을 올렸다가 10가지 세고 내렸다가 다시 10가지 하나 둘 해서 10가지 세고 내리고,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거 올려가지고 10 세고 내리고. 수술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더 놔두지 말고 조금 덜 아팠을 때 오사 하는 게 좋겠다 싶으네요. 그런 말로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관절을 새로 넣기 때문에 이전에 쓰던 관절이랑 많이 다른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지 걷는 것이나 실내 자전거, 수영 등이 허벅지나 종아리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으셔서 엑스레이랑 혈액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관절의 상태 및 감염 여부에 주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물질을 해온 장금자 씨는 5년 전부터 무릎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종종 보존적 치료를 해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됐는데요. 9개월 전에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막 그거 저거 치료 아닙니까? 그 요새 통증 그 주사 한 대 맞고 또 물에 가고 한 대 맞고 가고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심하게 휘어지고 무릎의 연골이 대부분 소실돼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혼자 힘으로 걷기 힘들어 수레처럼 바퀴가 달린 기구에 몸을 의지했었죠. 하지만 통증 때문에 금방 걸음을 멈춰 무릎을 주물러줘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도 때도 없이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늘 해오던 물질도 하기 어려워졌죠. 잠이가 막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막 엄청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래 수술하고 그 동안에는 뭐 저거 할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퇴원해가 다 이거 끝나고 살살 걸어다니면서 바다를 들어가니까 다시 수영도 되고 다 잘 되더라고.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고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6개월째 찍은 엑스레이 상에서 다리는 충분히 잘 교정이 되어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제한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녀가 직업이신데 물질하는데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사라지니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오랫동안 물질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공관절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많이 좋지요. 무릎이 안 알리니까 일단은 말 활동이 잘 돼요. 잘 걸어 다니니까 일단은 문제는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 한 5시간 작업을 해가거든요. 엄청 편하지. 조금 편하는 게 아니고 엄청 편하죠. 그때는 알리가지고 못 살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 하기를 참 잘했어. 이 하기 너무 좋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재료가 최근 들어 많이 좋아지고 수술 기구의 디자인도 발달이 되고 수술 기술도 발달하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인공관절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 출시 시 15년에서 20년을 보았을 때 90%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지만
조기에 해리가 일어난다던가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재치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한순남 씨. 7개월 전부터 왼쪽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 때문인데요.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특히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계단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뭐 또 잠잘 때도 막 아팠었거든요. 아팠고 평지 걸을 때도 시큰하다 그래야 되려는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슴짜슴 좀 절었어요. 이미 오른쪽 무릎은 수술한 상태입니다. 왼쪽 무릎만큼은 이상이 생기지 않길 바랐지만 퇴행성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죠. 한순남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딸 김근아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불편하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잘 못 걸으시고요. 바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시니까 한참 서서 이렇게 있다가 걸어가시거나 계단 올라갈 때는 거의 잘 못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프신 거는 7개월 되셨다고 하셨고 엑스레이상에서는 저희가 그때 보듯이 쪽으로 체중이 밀려 있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리가 휘어진 거를 정중앙선보다 약간 외측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현재는 안쪽에 있는 연골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바깥쪽에 괜찮은 연골을 이용해서 일단은 생활할 수 있도록 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7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고요.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면서 특히 내측 관절면 통증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내반 변형이 6도 정도 체크되었고 관절염 단계는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체크되었습니다. MRI상에서는 내측 반응성 연골 파열과 베이컨 낭종, 내측 관절면에 관절연골 손상이 체크되었습니다.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엔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근위 경골 절골술로 바로 잡아줄 겁니다. 하지의 비정상적인 축을 교정함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구에게 체중이 실리는 것을 완화를 시켜주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관절면에 체중이 실리도록 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술식입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파열된 반월상 연골을 부분 절제합니다. 반월상 연골은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해 무릎의 움직임을 돕는 조직인데요. 파열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의 활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혹처럼 부어올라 통증을 유발하는 베이컨 낭종도 감압술을 통해 제거합니다.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할 차례입니다. 가이드핀을 이용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경골을 절골합니다. 절골을 하고 나면 수술에 필요한 각도만큼 뼈를 벌리는데요. 벌어진 부위에 임시 지지대를 삽입한 후 금속판을 이용해 흔들리는 뼈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하지의 축이 바로 잡히고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이 손상된 안쪽 관절에서 건강한 바깥쪽 관절로 옮겨가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은 연골 손상의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죠. 또한 인공관절 대신 환자 본인의 관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수술이 무사히 종료됐습니다. 내측 관절면에만 국한된 병변이 있는 내반 변형 환자였기 때문에 관절경상으로 들어가서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베이컨 낭종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비정상적이던 하지 축을 정렬을 맞춰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로 들긴 좀 힘드시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발목을 쭉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세고 내리고 지금 처음에 힘드실 때는 발목 올렸다 내렸다 이 운동 위주로 하시고 누워가지고 발목 이렇게 올린 채로 그래서 여기까지 세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수술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 무릎을 굽히고 펴는 운동을 시행해 빠른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푹 꺼졌는데 지나가면 막 다니면 막 씻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내가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연골이 상할 대로 다 상해. 너무 많이 상하게 했어. 참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빨리빨리 병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때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운동 전에 근육과 인대의 경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하고요. 허벅지와 종아리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박재근 씨의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증상이 재발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10개월 뒤에는 왼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주사는 주사 존선 다 맞아봤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아픈 지가. 뭐 도저히 안 돼갖고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9월 8월 초에 와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18일 날 연골 있지 안 좋아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막 수술 날짜 잡아 수술하게 됐습니다. 젊은 남자분이신데다가 뼈도 충분히 튼튼하였기 때문에 경골 절골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내측 관절면 같은 경우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통하여 관절 연골의 재생을 깨야 했습니다. 다리의 축이 맞지 않아 근위 경골 절골술을 통해 바로 잡고 손상된 연골은 줄기세포를 주입해 재생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신 지 이제 10주 되셨거든요. 10주 되셨기 때문에 보조기와 목발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 운동을 통하여 무릎의 기능적인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 운동은 수술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발 여부와 노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굳어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자세를 교정하고 근력을 길러 통증을 조절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회복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예전처럼 편안하게 걷고 무릎 건강도 되찾을 겁니다. 무릎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는데 발목이라든지 이제 고관절, 엉덩관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무릎 자체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엉덩이를 뒤로 빼서 걷는다든지 발을 이렇게 좌우로 쩔뚝대서 걷는다든지 그걸 최소한 줄여주면서 이제 올바르게 걷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연골 쪽은 통증은 없고 이제 수술 받아놓고 우리 한쪽 지금 이제 근력을 해가 많이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 내 취미 하고 싶습니다. 워낙 못 다니갖고 뭐 운동, 헬스 좀 하고 싶고 타고난 운동을 좀 하는 편이라서 무슨 운동이든지 좀 뛰다니는 운동 하고 싶어요. 김양례 씨는 작년에 근위 경골 절골술과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검사를 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시큰시큰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파 막 기지개 필 때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가 밤에 잘 때 송송송 쑤시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밤에 잘 때는 송송 쑤시기 알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어떤 때는 가다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푹 주저앉는 거 있지 지제로. 어머 너무 당황스러워 사람 많은 데서 창피해가 죽겠더라고요. 안쪽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의 축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죠. 휘어진 다리는 근위 경골 절골술로 바로잡아 체중을 바깥쪽으로 분산시키고 다른 연골에는 줄기세포를 이식해 통증을 덜어줬습니다. 수술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관리를 잘해준 덕분에 일상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엔 다니기 어려웠던 계단도 잘 오르내릴 수 있게 됐죠. 어머님이 받으신 치료는 일단 다리 휘어진 거에 대한 교정하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 워낙 많이 닳아 있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절골술을 시행한 부위가 잘 붙어 금속판을 제거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주입한 부위에 새로운 관절 연골이 재생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내반 변형이 남아있는 채로 줄기세포만 시행을 하였을 경우에서는 하지의 비정상적인 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측 관절면으로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경골절골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관절면인 외측으로 체중 부하를 옮긴 상태에서 내측 관절면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통증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치료도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